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에 핵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개입된 그러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주말에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이 제법 크게 빠졌습니다만 의외로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와, 주식시장 은근히 강한 흐름이 6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 이러한 강한 흐름을 보다 보면요. 그 안에, 그 원인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가 12%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6월 들어서. 그 12%의 상승에 중요한 또 키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상보다 정말 선방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마이너스 1.6% 넘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중반 이후부터 해서 슬금슬금 상승 반등하더니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됐죠. 와, 이건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전쟁과 주식시장 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냉정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전쟁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있는 곳에 보급 물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거나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과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경제와 일본 증시가 그러했죠. 요 관련해서는 저희 자문 고객님들께 지난 주말에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살짝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장 초반에 조정받은 이후 장 후반 들면서 이렇게 낙폭을 줄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6월 우리가 시장을 보내면서 만들어졌던 강한 모멘텀이 오히려 하락폭을 제한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자,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증시에서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12%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 좀 소폭 빠졌기 때문에 11점 몇 %입니다만 반올림하면 12%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대만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부러워했던 그 나라 증시들은 6월 20일까지 한 자릿수의 상승률 내지는 유럽 증시는 되려 하락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이러한 괄목상대하는 엄청난 상승률은 한편 보게 되면요. 작년 9월에 중국 증시가 증시 부양책을 썼을 때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작년 9월에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정말 세게 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함께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는 그러한 주식시장이었다가 중국이 먼저 증시 부양책을 쓰면서 9월부터 추세를 완전히 돌렸고 우리는 6월 들어서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월간 단위로 10%가 넘는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까? 뭐 흔한 걸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만약입니다. 6월 말까지 주가 지수가 10% 돌파한 상황이 유지된다면요. 요거는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매우 드문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1990년 이후 카운팅을 해봤더니 코스피 월간
기준 10% 이상 상승한 경우는 37번 있었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35년 가까이 됩니다. 35년 반. 예. 35년 반이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예요. 예. 그 중에 2000년만 떼놓고 보면요. 2000년 이후에는 더 줄었어, 비율이. 예. 총 20번 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5년 반 됐잖아요. 예. 25년 반. 1년에 한 번도 있을 똥 말똥합니다.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어요. 월간 단위로 10% 상승한 경우가 2010년대는 아예 없었고 2020년대도 보면 2020년에 몇 번 있었고 2022년 아예 없었고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그래서 아마 2020년대는 아직까지는 4번 있었고 이번에 될 경우에는 5번 되게 됩니다. 그만큼 별로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총 37번을 조사를 해봤어요. 뭐를? 다음 달에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3번의 비율, 62%의 비율로 다음 달에 증시가 상승을 했고 평균적으로 하락한 거, 상승한 거 평균해 보면 대략 그 다음 달에 2%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총 20번이 있었는데 이 중 14번이 상승했어요. 뭐가? 월간 단위로 10% 이상 지수가 상승한 후에 다음 달에 주식시장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70%죠. 와. 그리고 평균 상승률, 평균 등락률은 2.3%였습니다. 어쨌거나, 2000년 이후 선례를 보게 되면 다음 달에도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10% 이상 상승해서 6월 마감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강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다만 7월에 상호관세의 변수가 굵직하게 대기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에 상호관세 문제 때문에 이거 진짜 미국 금융 시스템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4월 9일에 상호관세 일단 90일 연기 유예하면서 일단 잠깐 협상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7월에 상호관세 문제가 이제 또다시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 며칠이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5일?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호관세 이슈가 7월에, 증시 변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앞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약에 6월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2000년 이후 선례를 보면 10번 중 7번은 상승했으니까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7월 초에 상호관세 이슈로 시장이 요란해졌다. 만약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대폭락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작년 같았다면 정말 무방비 상태야. 주식시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런 무방비 상태 같았다면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탈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진짜 처참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컸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거 상상 이상입니다. 요거는 6월 증시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린 원동력. 6.3 대선 이후에 증시가 폭등한 이후 전 세계 증시는 한 자릿수 상승이었지만 우리나라만 10%대 상승 나온 이후 정부의 증시 부양책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안정된다라는 기대감. 요게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 상호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트럼프의 SNS 한마디에 시장이 밀린다? 그럼 흔들릴 수는 있죠. 다만 오늘 보신 것처럼 밀리더라도 다시 받쳐주고, 밀리더라도 저가에서 받쳐주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밀림 사자, 예, 매수세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강한 하방 경직을 가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되도록 가장 좋은 것은 7월에도 훈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미르앤리 투자자문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또는 제 머리 위에 카드에 있는 투자자문 서비스 신청하기, 예, 입력 폼을 통해서 함께 투자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예, 그러한 방향,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